그다음에 됐다. 저 배터리가 되나? 아 저건 안 잡고 너무 좀 가시겠는데. 알아서 해야지. 자,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칸트 요나스 공통점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얘도 정원 명령이고 얘도 정원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나스 단독 문항을 내봐야 그렇게 치명적이지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견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의 범위 확대는 사실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같은 이런 거지. 칸트인지 이제 요나스인지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뭐야? 그치. 이성적 존재나 이성적 존재,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칸트한테도 이성적 존재가 인간이지. 그 요나스도 인간은 존중한다. 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똑같다. 이건 다 똑같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행위 원칙은 이건 정원 명령이다. 정원 명령. 이렇게 이 두 개를 꼭 쓰시면 돼요. 정원 명령. 아 이건 뭐냐면 이게 가원 명령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가원 명령. 이게 가원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정원 명령은 이런 거지. A니까 B 한다. 뭐야? 너가 어떤 조건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쵸? 그런 이제 좋은 결과를 맞을 경우 좋은 행동을 한다 이게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한다. 그게 정언명. 이해되시죠? 인간 행위 원칙은 정언명령이죠. 즉 사람을 대우할 때는 그쵸? 조건별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 정도만 딱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밑에 있네요. 과학을 통해 알지 않았던 힘을 부여받아 스스로부터 풀려났지만 스스로를 제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권력을 억제해야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칸트는 왜냐하면은 이런 거지. 미래의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 지금 우리가 이성적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책임을 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보윤리는 그 뉴미디어 20페이지만 좀 보면 돼요.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만 보면 되는데 별게 없어요. 정보윤리는 진짜 개 쉽거든요.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인데 여기 몇 페이지지? 19페이지거든.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보이죠? 정보 공유, 정보 사유. 거기 보이세요? 카피레프트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정보를 공유해야 그쵸? 질이 올라간다예요. 근데 정보 사유는 아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사유화해야 질이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이 질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칠 권리, 알 권리 이건 넘어가고 스피넬로도 괜찮고 뉴미디어의 생산과 특징과 한계점 여기만 비동시성 탈대중화만 동그라미 칠게. 비동시성 탈대중화.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뉴미디어를 봤을 때 이게 SNS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SNS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대중매체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SNS가 왜 대중매체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만 표시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대중이 좋아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도쿄쿠를 좋아해. 물론 도쿄쿠가 이제 피드백이 많은 건 뜨겠지만 내가 일부러 차단하거나 안봄 설정을 하면은 혹은 그냥 이제 유행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의 좋아요가 멀어지니까 그냥 이제 사그라든다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비동시성은 뭐예요? 정보 교환 시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죠? 즉 생방송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비동시성이에요. 그리고
쌍방향적이다. 동그라미 쌍방향적. 쌍방향적인데 여기에서는 쌍방향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는 거 보시면 돼요. 괜찮죠? 전문성이 없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사상가 보시면은 밀 보시죠. 밀. 이런 거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 한계를 규정하였음. 요것만 밑줄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밀턴에서 어디 갔지? 공개 토론. 밀턴에서 공개 토론 보고. 그래서 뭐야? 지금 밀 같은 경우는 질 이런 거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밀턴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주요 주장이 아니라 그렇죠. 검증된 주장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알겠죠? 그거 빼고 별게 없고 그다음 넘어가서 통째로 넘어가시고 지금 자연윤리를 빨리 떼요. 자연윤리. 이제 나왔다. 35페이지를 바로 피시면 34페이지 한번 보고 가자. 그래도 동양의 불교 유교윤리, 동양의 자연윤리라는 건 진짜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야. 하늘이 인간에게, 그렇죠? 하늘이 인간에게 임무를 부여한 게 이제 인인데, 사실 자연법칙에 인이 통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자연법칙 인은 통하지 않으니까 인이 이제 도덕적 본성을 자연까지 소급시켜서 적용하면 좋은데, 이거는 원래 인간 거니까 그렇게 니들이 뭐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셨죠? 굳이 얘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정한 것, 그렇죠?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고 하고, 성을 이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가르침이라고 한다. 넘어가고 인 보이죠? 인 존비친서 시비선상을 구별한다고 돼 있죠. 보이세요? 거기서 이 인이랑 나중에 그 겸해라 써. 인이랑 겸해를 대비시키는 진술이 나올 것이다. 됐고, 불교에서는 만물의 상호의존성, 그래, 만물의 상호의존성 정도. 근데 도가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아니고, 그렇죠? 조심해야 돼. 도가에서는 하늘과 인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교하고 대립된다는 거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밑줄 상호 독립적 존재는 아니지만 밑줄. 그래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도가는 어쨌든 하늘이 인간과 자연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에게 밑줄 도덕적 관심이 없음. 이거 너무 중요하죠. 만물에게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도덕적 관심만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괜찮죠? 서양의 자연관 보시면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보시면, 그렇죠? 여기에서 그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고 외재적 가치, 뭐 수단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분법적 세계관을 지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쓰세요. 그러니까 뭐야? 이분법적 세계관은 조심해야 돼. 자연에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면 맞아 그게? 아니라니까. 수단적 가치가 부여된다고 쓰세요. 그리고 인간 자체도 조심해야 돼.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면 애들이 틀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다만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애들이 잘 좀 캐치를 못하는 부분인데,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를, 그렇죠? 애들이 들어갔고, 수단으로는 절대 때려 죽여도 인간을 대우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수단이면서 목적으로 대우한다면 수단으로도 대우할 수 있죠. 이해되셨죠? 인간은 다른 인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칸트 제외 키워드 한번 보실게요. 인간 중심주의 아리스토텔레스 보시면은 목적론적 세계관 있죠. 각자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목적이 있다는 거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이미 봤던 건데, 그러니까 목적론적 세계관이 얘기하는 게 뭐냐? 아, 이거야. 아직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기계론적 자연과는 아직은 계승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네. 아직은. 아, 그냥 저기 뭐야, 인간이 동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 오케이? 네. 이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즉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진심으로 써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되죠. 베이컨 거기다 쓰세요. 기계론적 세계관. 자연과 인간 간의 서열 정도만 인정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인데, 오, 베이컨은 뭐야? 찐으로, 그쵸?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베이컨. 그게 기계론적 자연관이에요. 이해되셨죠? 기계론은 이거야. 자연을 레고 블록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 그쵸? 우리 인간이 필요할 때 초원으로도 자연을 만들 수 있다. 그쵸? 숲을 헐어서 초원으로 만들어서 거기 고기랑, 그치, 이제 목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거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숲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나무를 심으면 된다. 그러니까 파괴하고 나서 멀쩡하게 복구하면 되지 뭐가 문제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이컨. 알겠죠?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카르트는 그쵸? 저거 정신이 신체보다 우월하다. 정신과 신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고 정신은 밑줄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될 수가 없다. 심신이원론이 되게 중요해요. 심신이원론. 괜찮습니까? 심신이원론. 아,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인간이 가진 이성은 고유한 것이고 동물은 이게 없으니까 인간이 더, 그쵸, 뛰어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괜찮죠? 이제 칸트 볼게요. 칸트 동그라미. 칸트 제외 키워드, 칸트 키워드랑 칸트 제외하는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동물, 식물, 무생물에 대한 의무는 무슨 의무래요? 간접적 의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인간에게만 직접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쓰세요.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 간의 의무에서 비롯된다고 딱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인간은 자연이나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돼. 그죠? 근데 왜 그렇다? 이유가 달라. 간접적 의무랑 직접적 의무를 나눠야 돼. 이 맥락에서. 왜 학대하면 안 돼?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칸트 입장에서 이 직접적 의무라는 거는 간접적 뭘 얘기하는 거야? 직접적 의무는? 이거야. 다 인간한테만 통하는 의무인데 수단이면서 목적인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존중이지, 존중. 근데 동물을 존중하는 게 아니야. 이해되셨죠? 얘랑 얘를 같은 걸로 대화할 수는 없고, 간접적 의무는 그냥 학대하지 않아. 그리고 얘는 이유가 달라. 왜 이 의무가 이 의무에 귀속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얘가 먼저고 얘가 왜 나중이라고 얘기하느냐? 얘를 학대하지 않을 의무, 동물을 학대하지 않을 의무는 인간성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아야 돼. 이해되시죠? 동물이 예뻐서가 아니야. 동물을 자꾸 죽이고 학대하다 보면 인간성이 지저분해진다, 더러워진다, 그 말은. 이해되셨죠?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의 밑줄,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쓰시면 돼요. 자, 칸트 제외 키워드. 칸트 제외 키워드라고 안전장치 하나를 더 달아놓을게요. 제외. 칸트가 제외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절대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칸트 X 키워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존중을 인간으로 확대한다. 이건 안 된다. 인간 이외로 확대한다. 이건 안 된다. 인간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
그리고 이거를 엄청나게 함정 친다. 이거 진짜 함정 맞죠? 이거를 개체라 그래. 개체. 개체라 그래. 그럼 개체면은 칸트 입장에서 개체인데 칸트 말고 다른 사상가들도 개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함정용 키워드가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행위 능력과 하나 더 있어요. 행위 능력과 이성적 행위 능력. 행위 능력과 무관하다. 행위 능력과 무관한 도덕적 지위. 이런 건 절대 고르면 안 돼요. 행위 능력과 무관한 도덕적 지위를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절대 고르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온건한 인간 중심주에서 패스모어 노턴이 있는데 패스모어하고 노턴은 나중에 요나스하고 함정 낼 때는 좀 나와요. 근데 요나스 패스모어 공통점 아까 하지 않았니? 요나스 한번 가서 봐봐. 안 돼 있으면 해줄게. 모라스. 요나스 대학 가서 패스모어가 공통점으로 나와. 보통 거기에 봐봐. 있어? 안 돼 있어? 모라스 칸트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패스모어 요나스를 지금 맥락에서 하긴 해야 되거든? 일단 패스모어에다 써놔. 요나스 패스모어. 왜냐면은 이거는 약간 의외의 문항인데 가끔 그 모의고사 볼 때 이 요나스랑 패스모어가 매번 안 나와. 까메오처럼 이놈 새끼들을 섞어준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출제 경향에서 조금 벗어난 건데 한 번 나올 때 오답률이 치솟기 때문에 까메오 같은 녀석을 좀 대비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볼게요. 패스모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보면은 지금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에서 생태 중심주의랑 비슷하고 원래 인간 중심주의였던 칸트랑은 좀 멀어지는데 이유는 자연을 파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칸트랑 똑같아. 뭐야? 인간이 오래 써야 되니까 자연을 많이 파괴하지 말라는 거지. 자연이 예뻐서 보호해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모 요나스 공통점이 있어. 패스모 요나스, 패스모. 얘가 인간 중심주의야? 그다음에 요나스가 있어. 요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태 중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스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도덕 규범이 필요하다. 도덕 규범이 필요하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도덕 규범이 필요하다. 둘 다 공통점, 알겠죠? 둘 다 공통점. 근데 그 이유가 좀 달라. 이유가 좀 다르겠지, 그쵸? 얘는 이유가 뭐야? 인간이 중요하니까. 얘는 생태 중심주의는 당연히 인간도 중요하지만 얘네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인류의 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의 사용을 제한하자.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덕 규범이 필요하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과학기술을 사용을 제한하자. 이해되셨죠, 요거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함정이야. 뭐냐면 에이 선생님, 요나스가 이걸 언제 존중했어요? 아니야. 인류만 소중히 여긴다는 게 아니야. 요나스가 그랬잖아. 나 미래 세대도 중시 여기는데, 그죠? 그러면 이것도 되는 건데 애들이 자꾸
이거를 그 갈피를 보자. 아, 이게 대충 누군지는 알겠어. 근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래서 틀리는 거 알겠죠? 네. 범위 함정에 넣어놓는 거. 패스모어를 이렇게 활용한다. 그래서 공통점 거기 요나스랑 패스모어 있죠? 공통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생태계를 보호했는데 그것 봐. 이것도 그렇지만 이걸 갖고 함정 친 거죠. 인류의 복지는 뭐야? 아 현하고 미래랑 이걸 갖고 함정 친 거지. 차이점. 패스모어는 생태계 도덕적 가치 인정 안 한다. 그럼 요나스는 또 인정 안 돼.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 얘네 둘이 시험에 나오면 이제 오답률 갑자기 치솟는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중심주의 볼 텐데 아이고 형님 기성님 이거 큰일 났네. 요것만 하고 좀 쉴게요. 이제 동물 중심주의에서 그 벤담의 공리주의는 얘는 그렇게 치명적이지가 못해요. 싱어하고 레건 이게 이게 죽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장 넘어가시면 36페이지. 싱어는 이렇게 얘기한다. 야 도덕적 지위에 있어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인간과 다르게 차별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무슨 소리야? 아 쾌고 감수 능력은 누가 갖고 있다는 거야? 쾌고 감수 능력. 쾌고 감수 능력. 쾌고 감수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 괜찮아. 모든 동물이야. 모든 동물이 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걸 가진 애들끼리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어렵게 써놓은 게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자꾸 그러니까 대우하고 고려를 일단 동그라미 치고 이게 초급 함정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일단 동그라미를 쳐봐. 그렇게 정답률을 구분하는 직접적인 힌트가 되지를 못해요. 즉 뭐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아까 너가 동일한 함정을 걸린 건데 기억, 니은까지는 커버를 쳐줘. 이 디귿, 리을을 볼 때 디귿이나 니은에다 갖다 놓는 거야. 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도덕적 대우는 이렇게 함정을 치는 거야. 싱어는 당연히 안 되지. 이건 너가 외웠을 거지. 자, 레거는 되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애들이 아씨 이러다가 이제 틀리죠. 이해되셨죠? 웃기지 마세요. 이거는 근데 쉬운 걸로 함정 치는 명령밖에 안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강아지를 때리면 안 되지만 겸상도 안 된다고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싱어 레건 이제 레건 볼게요. 레건 12개월 이상의 포유류라고 돼 있죠. 밑줄 확 그으시고 12개월 이상의 포유류 쓰시고 거기다가 쓰세요. 자원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쓰세요. 자원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일단은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잠깐 조금 더 좀만 더 하자. 12개월 이상의 포유류. 그러니까 뭐냐면 레거는 모든 봐봐 벌써 싱어하고 달라. 모든 동물을 존중해 준다가 아니야. 삶의 주체가 되게 중요해. 이거는 싱어한테 해당이 안 돼. 쾌고 감수 능력,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의식,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 관심, 행위할 수 있는 능력, 희망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있죠.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일부 동물들이 그치? 예. 1살 이하인 경우는 이런 걸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이 동물이 너무 어려 그러면은 삶의 주체로서의 능력을 전부 발휘하기가 힘들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힘들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부 포유류는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뭐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봐봐 벌써 모든 포유류라고 얘기를 안 때리는 거예요. 싱어하고 다르다. 이해되셨죠? 차이점 볼게. 이렇게 한다. 이걸 한번 바꿔볼게. 함정 치는 거야. 동물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이렇게 써. 아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시종자 그러니까 뭐야 그 이런 거 고양이과 뭐 강아지과 이런 종류들. 그럼 이제 종류들은 이 종류들에 상관없이 도덕적 대우를 해줘야 된다. 얘야
어떤 종이든지 상관이 없다. 파충류, 포유류, 뭐 양서류 상관없다. 그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 아, 네? 싱어 X. 맞아요, 틀려요. 자, 그쵸. 이건 X인 거죠. 여전히 왜? 이것 때문에 함정 갔잖아 지금. 그치? 근데 이걸로 하면은 또 이건 돼요. 도덕적으로 동물 종에 상관없이 고려해 주세요 하면 이건 맞아요. 이해되셨죠? 레거는 될까 안 될까? 어림도 없는 소리. 레거는 절대 허용해 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한 살 이상이 무조건 붙어야 돼. 네. 포유류에다가 한 살 이상이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붙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동물 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 싱어한테는 있다, 레거한테는 있다 없다? 없어 보인다. 괜찮습니까? 동물 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 내가 너를 직접적으로 그쵸 배려해 줄게. 직접적 고려. 직접적 라고 딱 던졌을 때 싱어는 에이 그걸 싱어는 대우해 줘야죠. 레거는 절대 안 돼. 알겠습니까?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지위. 이야 이거 진짜 어려워. 도덕적 지위. 도덕적 지위. 옆으로 가서 도덕적 지위. 이거야. 싱어는 레건이랑 비교해보자 이거야. 괜찮습니까? 싱어랑 레건이랑 비교해볼게. 그럼 도덕적 지위가 레건은 어떻게 주어지죠?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주어지죠? 유정적 존재면 그냥 줘요. 그러니까 뭐야? 아, 너 정서가 있니? 그렇죠. 유정적 존재. 너 정서가 있고 나랑 비슷한 존재니? 그러면은 도덕적 지위 준다 이거. 이해되셨죠? 근데 레건은 뭐라 그래요? 도덕적 지위. 아 물론 자 이게 되게 위험해. 아 이것도 물론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하는 거야. 뭐야? 한 살 이상의 포유류인데 그거를 또 한 번 더 비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말했던 어디 있어? 그렇죠. 삶의 주체라는 표현을 또 갖다 놓죠. 삶의 주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해되셨죠? 완전히 함정 용도를 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죠. 괜찮습니까? 네. 한번 쉬다 오세요.